2026년 4월 25일 밤, 러시아 전역의 군사령부와 국방부, 그리고 전 세계 항공 우주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무려 1700km 떨어진 러시아 심장부 첼야빈스크주의 샤골 군용 비행장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공격이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폭발 규모 때문이 아니라 타격 지점의 위치와 파괴된 대상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샤골 비행장은 카자흐스탄 접경지와 더 가까운 남부 우랄 산맥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타격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안전지대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침투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사력의 자존심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홍보해온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 펠론을 명중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장세력 총참모부는 2026년 4월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작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무인 시스템 부대원들은 러시아 첼야빈스크주 샤골 비행장에 배치된 여러 대의 Su-57 전투기와 Su-34 전투폭격기를 타격했습니다. 1700km라는 공격거리는 런던에서 바르샤바 혹은 뉴욕에서 마이애미를 왕복하는 거리에 맞먹는 수치로 이는 지금까지 서방 정보기관이나 러시아 군 수뇌부가 상상했던 우크라이나 드론의 작전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불가능해 보였던 경계를 허물며 러시아의 전략적 중심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후속 정찰 결과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대의 항공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5세대 스텔스기 Su-57 2대, Su-34 전투폭격기 1대, 그리고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항공기 1대입니다. 또한 기체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정비 차량도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격 직후 촬영된 위성 이미지에는 러시아군이 피해 기체를 폐쇄된 경납고로 급히 이동시키며 흔적을 지우려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위성이 통과하기 전 피해 규모를 은폐하려는 의도였으나 이미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들에 의해 기체 손상 사진이 공개되면서 은폐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Su-57은 러시아가 미국 F-22와 F-35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의 전투기로 저피탐 설계와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춘 러시아 공군력의 핵심입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러시아가 보유한 Su-57은 시제기를 포함해 약 20대에서 25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1,300대 이상의 F-35를 생산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희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러시아 군 지휘부는 이 귀중한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닿지 않는 본토 깊숙한 곳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 트럭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1700km라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우랄 산맥의 안식처까지 타격함에 따라 러시아의 공군 운영 전략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샤골 비행장 습격으로 인한 손실은 단순한 기체 파손을 넘어 러시아 국방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전력 공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Su-57 펠론은 러시아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단 한 대의 손실만으로도 국가적 위신과 공군력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힙니다. 2026년 초 기준 시제기를 포함한 전체 생산량 약 40대 중 작전 투입이 가능한 기체는 30대 내외로 추산됩니다. 이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영토를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며 이번 공격으로 전체 가동 전력의 상당 부분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력화된 셈입니다. 러시아 항공산업의 생산 지표를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러시아 국영연합항공공사 UAC를 발표로는 2025년 한 해 동안 단 2대의 기체만이 인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의 발표에 따르면 Su-57 한 대당 가격은 약 1억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투입한 드론 한 대의 비용이 약 2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약 600대에 달하는 경제적 비대칭성이 발생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칩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엔진인 이즈델리의 30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 손실된 기체를 즉각 대체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함께 파괴된 Su-34 전투폭격기 역시 러시아군에게는 뼈아픈 손실입니다. Su-57이 상징적인 존재라면 Su-34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공폭탄을 투하하며 실질적인 화력을 담당하는 핵심 기종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은 Su-34가 민간인 거주지와 주요 기반 시설을 1000km 거리에서 공격하는 주력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체를 타격하는 것이 러시아의 공격 잠재력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당 약 3,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에 달하는 Su-34의 손실은 러시아 공군의 전술적 운용 능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 작전의 기술적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독자 개발한 장거리 드론 뉴티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처음 공개된 뉴티는 75kg의 탄두를 싣고 1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1700km 타격 성공의 이면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머신 비전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수십억 루블 규모의 전자전 시스템은 GPS 신호를 교란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식이지만 뉴티는 내장된 지형 데이터와 카메라가 포착한 실제 지형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비행하는 자율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GPS 신호 없이도 오차 범위 수미터 이내에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러시아의 전자전 방어막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2028년 6월 거미줄 작전을 통해 41대의 항공기에 피해를 입혔던 우크라이나는 이제 AI 기술을 결합해 러시아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랄 산맥 너머의 심장부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샤골 비행장 습격 사건은 러시아의 국방 전략과 산업 기반 보호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첼야빈스크 지역은 단순히 군사기지가 위치한 곳이 아니라 전차 생산과 야금학, 국방 제조업이 밀집한 러시아 중공업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2026년 3월 중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의장 세르게이 쇼이구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우랄 산업지대와 같은 러시아 심장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발생한 이번 타격은 그 경고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수세대 동안 전략적 중심으로 의존해온 지리적 거리라는 방어막이 20만 달러짜리 무인기에 의해 무력화된 것입니다. 작전의 결과로 러시아 공군은 극심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남은 Su-57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더 먼 동쪽이나 시베리아 깊숙한 곳으로 기지를 옮길 경우 기체는 보존할 수 있으나 작전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한 원격 기지에서는 첨단 스텔스기의 필수적인 정밀 정비와 무장 공급이 불가능하며 전선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실제 교전 상황에서 기여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됩니다. 반대로 현재 위치를 고수하며 방어력을 강화하려 해도 최전선의 S-400 방공포대를 후방으로 철수시켜야 하는 추가적인 전력 공백을 감수해야 합니다. 러시아 국방산업 역시 공급망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5일 우크라이나 드론은 Su-34와 S-300 등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제조 공장을 타격하며 항공기뿐만 아니라 그 생산 기반까지 파괴하는 체계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번 사건은 현대 비대칭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꾼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폭격이 지속되는 지하실과 지하시설에서 인공지능 항법 기술을 탑재한 독자적인 타격 수단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핵 강대국을 상대로 대륙급 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 외교적 협상력과 군사적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이번 작전 이후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뒤따를 것이라는 짧은 성명을 남기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Su-57의 파괴는 단순한 기체 손실을 넘어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를 러시아 군 수뇌부에 각인시키며 이번 전쟁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정밀 타격과 러시아 공군의 전략적 위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변화하는 전황과 군사기술의 최전선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